구매 대행은 뭐냐면요. 드롭shipping입니다. 드롭shipping. 그래서 알리바바에 들어가서 드롭shipping을 한다는 애들은 구매 대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재고가 1부터 시작하는 애들은 구매 대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거죠. 자, 일단 장사에 두 가지가 있는 거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BTR하고 보따리하고 브랜드가 되는 장사, 이 장사의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거는 바꿔 얘기하면은 두 가지 종류의 상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BTR이든 보따리든 브랜드가 되는 거는 뒷단에서 내가 이거를 브랜드처럼 로고를 붙이고 광고를 하고 브랜드 홈페이지를 만들면은 브랜드가 되고 그냥 로고를 떼면은 브랜드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는 얘를 수없이 경험해 본 사람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론적으로는 로고 박으면 브랜드가 되는 것 같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장사는 여기서 빨간색으로 썼죠. 장사가 보따리가 되느냐 브랜드가 되느냐는 어떤 물건에 따라 가지고 그 운명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조건은 일단은 따라 파는 물건이면은 무조건 이거는 보따리예요. 그리고 먼저 파는 물건은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일단 갖춘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떤 물건을 브랜드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는 내가 보따리가 되느냐, 브랜드가 되느냐는 내가 어떤 상품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구나. 그래서 A라는 상품은 보따리가 되는 상품이고 B라는 상품은 브랜드가 되는 상품이냐. 이거를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죠. 내가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려면은 보따리도 해야 되고 브랜드도 해야 되고. 개인 셀러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고 시행착오의 원인이 뭐냐면은 대부분의 경우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무엇을 팔지 아이템 선정에 대한 고민이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팔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무엇을 팔지는 머리가 아프거든. 뭐가 잘 팔릴지를 어떻게 알지? 에라 모르겠다. 일단 아무거나 팔고 시작하자. 아무거나 돈 되는 것부터 팔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얘는 뒤죽박죽이 되죠. 그러니까 포지셔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용도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그래서 매출이 나요. 근데 이렇게 보따리를 계속 팔다 보면은 당연히 겪게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건 내 브랜드가 필요하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뭘 바꾸려고 하는데 이미 그때는 늦은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 대한 작전이 없이 그냥 돈 되는 물건을 아무거나 팔아보자 이런 식으로 장사를 시작하게 되면은 100이면 100이 보따리 물건들을 팔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잘 팔리는 물건들을 팔고 싶어 하니까. 근데 그때 이거를 내가 브랜드화 시키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린 나는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겠다고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물건들을 사야지 어떤 물건을 살지에 대한 개념 없이 물건을 팔면은 제 표현으로 이제 망하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혹은 꼭 아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자, 장사를 해가지고 망한다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망했다. 최악의 조건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가 돈 손해봤다는 게 망한 거예요. 물건 잘못 사가지고 안 팔려가지고 재고가 상했다. 그게 망한 건가요? 아니면은 내가 뭐 사기를 당했다. 그게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물건을 샀는데 안 팔렸다, 뭐 재고가 쌓였다, 뭐 돈을 띄었다, 불량품이 왔다. 이거는 망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장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겪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고 중요한 거는 손해를 본 다음에 그 다음번에 했을 때 내가 그 손해를 교훈 삼아 가지고 더 잘하면 되는 거죠. 제일 망한 게 뭐냐면요.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매몰 비용 때문에 못 벗어나죠. 제가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심각하게 빠져 있는 상황이 이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김밥 천국 장사라는 게 돈이 벌려요. 한 달에 뭐 1000도 벌고 뭐 500도 벌고 벌리는데 그리고 돈을 버는 건지 안 버는 건지도 모르는 게 또 물건을 사야 되고 아니면 이 정도의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나를 갈아 넣어야 되는 상황. 이게 내가 재밌으려고 장사를 한 건데 일정 수준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할 일들이 쫙 나온단 말이야 리스트가. 그럼 그 리스트가 나를 지배를 하는 거예요. 내 삶을. 그러니까 나는 뭐가 먹고 싶고 어디에 가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을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내가 벌려놓은 이 일들이 나를 좌우지하는 게 내가 봤을 때 망한 거예요. 그거는. 그게 이제 우리 용어로 망했다는 게 아니라 X됐다.
J로 시작하는 X 됐다는 게 제가 봤을 때 망한 거예요. 그럼 X 됐다는 게 1번이 X 됐다는 거예요? 2번이 X 됐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게 2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강의에 뭐 들어간 내용보다는 제가 재미삼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 환기 삼아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물건을 뭘 팔지, 어떤 물건을 내가 팔지에 대한 아이템 선정에 대한 고민을 먼저 시작하고 장사를 하지 않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문제가 다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장사를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은 그 물건에 따라 가지고 장사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물건이 많이 팔리면은 부자가 되나요? 이것도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물건이 많이 팔리면 부자가 될 수가 있다. 물건이 많이 팔리는데 만약에 이게 브랜드가 아닐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일정하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외부 변수에 대해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마진이 유지가 안 되죠. 브랜드가 아니면.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면요. 무조건 브랜드예요. 무조건. 이거는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누군가 좀 강력하게 해줘야 돼요. 자, 이 브랜드는 두 개라고 그랬죠. 내 가게가 브랜드가 되든가, 가게가 브랜드가 되거나, 아니면 내 상품이 브랜드가, 이 이야기는 제가 뭐 많이 강조했으니까, 그래서 장사라는 칼을 뽑은 여러분들은요, 무조건 가게가 브랜드가 되거나, 내 상품이 브랜드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요, 몇 명일까요? 제가 이때까지 본 확률이 그냥 물건만 많이 파는 사람이 부자가 된 경우를 제가 솔직히 못 봤어요. 옛날에는 이제 먹고 살지도 못하고 라면 먹었는데 물건이 많이 팔려가지고 이제 뭐 차도 사고 입에 풀칠도 한다. 사실 여기까지는 되죠.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고생이 수반되는 거고.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브랜드가 없는 사람이 장사만 해가지고 부자인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그 부자라는 사람이 인생을 부자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죠. 부자가 되는 경우, 뭐 주식을 하거나 뭐 땅을 사가지고 뭐 그렇게 될 수는 있겠죠. 그걸 시드머니 삼아가지고. 근데 그 장사 자체만 봤을 때 그게 부자로 이끌어주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죠. 그래서 이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브랜드가 돼야 되는 거를 무조건 필수로 가져가야 돼요. 이게 어렵냐? 제가 안경을 드릴 거예요. 제가 브랜드가 되는 거는 어떻게 해소되는 게 아니라 어떤 아이템을 내가 소싱을 하면 브랜드가 된다고 해야죠. 그러면 이 아이템 씨앗이 브랜드를 내가 소싱을 하면은 뒷단은 사실은 내가 중간만 하면 얘는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고르는 그 안경을 여러분들이 써야 돼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건이 까다로우면은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조건이 까다로우면 더 좋아요. 왜냐면은 안경이 그것만 보이니까. 그래서 잘 찾아보면은 그게 보이는 건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뭐가 브랜드가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안경이 없기 때문에 그거 헤매는 게 더 고생스러운 거죠. 오히려 이 안경이 가진 조건이 더 까다로우면은 아주 까다로운 안경을 쓰고 해외 조사든 간에 시장 조사를 하면은 소싱 조사를 하면은 열심히 보면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상품을 소싱을 해야지 브랜드가 되느냐? 이 조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건의 안경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경을 쓰신 다음에 보시고 많지 않아요. 되게 드물죠. 이 안경을 쓰면은. 그럼 그거를 소싱을 해봐가지고 중간 이상 해가지고 브랜드를 만들고 동시에 보따리를 하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1번 상품 포지셔닝으로 갈 거면은 2번도 설명드리겠지만 비슷한 원리예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도 제가 짚고 넘어가야 돼.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어디서 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브랜드를 무조건 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브랜드는 경험자들이 하는 거야. 브랜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해야 돼. 그리고 브랜드는 단계를 거친 다음에 하는 게 브랜드야. 이게 완전히 잘못된 얘기라고 저는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 다 봤으니까. 이 스텝들을 저는 다 봤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듯하거든. 처음에는 요거 했다가 요거 잘 되면 뭐 돈 없으니까 위탁했다가 그다음에 뭐 구매 대행도 처음에는 뭐 대량 했다가 조금 실력 생기면은 뭐 반자동 했다가 그다음에 수동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자신 생기면은 물건 조금씩 뭐 중국에서 수입하든지 그다음에 그거 자신 생기면 거기다 로고 박아가지고 중국 공장에서 사가지고 내 브랜드가 된다? 이거는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거는 theoretical이 아니라 practically 경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럴듯한 얘기지만 하나하나를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그거부터 얘기해 봅시다.
왜 초보는 뭐 위탁하고, 그 다음에는 알리익스프레스 뭐 구매 대행하고, 그 다음에 뭐 유럽 구매 대행하고, 그 다음에 잘 되면 해외 소싱해서 가라는 얘기를 왜 할까요? 이런 얘기 왜 하는지 저는 알아요. 왜냐? 해외 소싱을 몰라서 그래요. 안 해봐가지고. 이거를 모르니까 못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얘기만 하고 이게 좋은 거 하니까 무조건 여러분들 돈 없으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하면 큰일 나요. 이거는 돈 많이 번 다음에 하는 게 브랜드고요. 그 브랜드 하는 사람이 누가 강의를 합니까, 지금? 브랜드 하는 사람들이 자기 사업을 하지 누가 강의를 해. 뒷부분 얘기는 자기가 모르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잘못된 거냐? 의도를 의심하는 건 뭐 나쁜 거니까 뭐 그럴 것 같다는 예상인 거고.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거를 잘한다고 해서 넥스트 레벨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다 잘하는 능력치가 달라요. 구매 대행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구매 대행에 맞는 역량이 있는 거예요. 대량을 잘하는 거랑요, 반자동을 잘하는 거에서 퍼포먼스를 내는 거하고 완전히 로직이 다른 거예요. 이거를 잘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그 다음에 사입을 해가지고 판다? 왜 다르냐면요, 기본적으로 능력치도 다르겠지만, 제일 다른 게 뭐냐면요, 각각 잘 나가는 물건이 달라요. 구매 대행에서 그 비행기가 붙었을 때 잘 팔리는 물건하고요, 당일 배송이라든지 국내 재고가 있는 상태에서 잘 나가는 이 물건이 아예 달라요. 그리고 브랜드가 붙어가지고 팔리는 물건하고 그냥 남이 파는 물건을 따라 팔리는 물건하고 이 파는 방식도 다르고 이 물건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장르가 완전히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여기서 잘한다 하더라도 이 능력이 그 다음 레벨로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큰 이유예요. 아무리 해도 그 다음 번으로 가면 처음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그럼 뭐냐? 시간만 낭비한 거죠. 물론 이거를 잘해가지고 돈을 번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할 말이 없는데, 뭐 제가 이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아까 1, 2, 3번 문제 있는 거 얘기했죠. 그 문제를 안고 돈을 버는 걸 행복하다 하신 분들은 벌어도 되는데, 마치 이거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는 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 소싱도 이 안에서 자본이 적게 들어서 할 수 있는 해소싱도 있고 많이 들어서 하는 해소싱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매 대행이라든지 위탁도 직원을 많이 꾸려가지고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돈을 버는 모델도 있고 혼자서 그걸 다 하는 모델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자본이라는 거 투입되는 걸 봤을 때는 이거는 스텝이 아니라 지금 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뭔지를 먼저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요소들을 여기서 믹스하는 걸로 써야지, 그 믹스의 모델이 초보면은 초보다운 포트폴리오를 짜면 되는 거고, 내가 자본도 많고 고수면은 고수에 맞는 구매 대행 위탁 해외 소싱을 믹스하는 모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자체가 초보, 중급, 고급이 있는 거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은 초급이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은 고급 모델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다시 지금 하시는 일을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나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1단계를 거치고 있어. 이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얘기했죠. 브랜드만 또 너무 추구하다 보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중간에 그만둬요. 그래서 보따리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 뭐냐? 누구나 브랜드를 시작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현재 나와 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섞으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에는 제가 구매 대행은 고생이고 위탁도 고생이고, 그러니까 해외 소싱이 알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배워가지고 빨리 합시다. 해외 소싱에서 뭐 따라 팔기도 있고 먼저 팔기도 있으니까 해라고 했는데,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장사의 그 성장 패스라든지 미래에 딱 봤을 때 무조건 섞어야 돼요. 믹스를 해서 낚싯대라고 제가 표현도 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도 중요한데 왜 여러분들이 잘못된 장사의 장르를 선택하는가? 구매 대행을 하고 뭐 왜 위탁을 하고 뭐 이런 의사결정을 왜 내리는가? 여기에 배경이 뭐냐? 이 원인은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조건에 따라 가지고 그냥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장사에 필요한 조건, 장사의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자, 장사에서 성공하려면요, 일단 역량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유래빠 사장님이 차범금 얘기했는데 어쨌든 차범금이어야지 성공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가 뭐예요? 자본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 돼요. 장사에 성공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 제일 중요한 게 역량이고 두 번째가 돈이에요. 그 다음에 뭐 노력과 열정, 뭐 이거는 뭐 뻔한 거지만 없으면 말이 안 되니까 제가 넣은 거예요. 갈아 넣는 노력과 열정. 그 다음에 정보죠, 정보.
요런 식으로 하면은 돈이 벌려요. 요런 식으로 하면은 노출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네이버 검색어 뭐 이런 거 벗어날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 제가 이제 해외 소싱하는 방식, 코테이션 받고, 내고는 이렇게 하고, 인증은 이렇게 받고, 이메일은 이렇게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정보잖아요, 정보. 정보가 있어야지 돈을 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한 생각. 머리를 써야 돼, 머리. 오늘 이 강의가 머리를 쓰는 얘기예요, 머리. 머리를 굴려야 돼.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 안경이 머리인 거죠. 역량이 있어야 되고, 자본금이 많아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you name it 아무거나 말해도 좋은 다 그냥 듣기 좋은 얘기들 노력 열정 실행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보가 많아야 되고 돈 되는 정보들 그다음에 요거 이제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별로 생각 안 하는 거 머리를 써야 되는 거 머리가 좋아야 된다 아니면 머리를 쓸 줄 알아야 된다 5가지가 있어야 돈을 버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양이 나오면요 꽝이에요. 꽝.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역량 없어. 나 돈 없어. 그리고 생각 귀찮아. 뭘로 하죠? 다 3, 4번으로 하죠. 그러면 뭘로 빠져요? 위탁 구매 대행밖에 안 나오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3, 4번 가지고 아무거나 어디 갔어? 여기서 이 위탁 이런 거 하면서 나머지를 채워간다? 그런 일이 생기냐는 거죠. 안 생겨요, 그런 일은. 왜냐하면 거기 개미지옥이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번, 2번, 5번 이거를 왜 없다고 생각을 하느냐? 조금이라도 이거를 채우면은 완전 다른 장사를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1번, 2번을 내가 지금 없다고 생각하고 돈 아예 무서워. 이렇게 생각하고 3, 4번 가지고 하는 거하고 1, 2번을 내가 조금이라도 갖춘다면은 완전히 내가 다른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얘기하면은 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내가 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얘기한 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 있죠. 이거 1, 2, 3, 4번 포트폴리오. 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1, 2, 3, 4, 5번 이거를 안 가진 상태에서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 3, 4번만 가지고 할 것만 찾으니까 뻔한 장사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길이 없어요. 구매대행 위탁밖에. 근데 왜 1, 2, 5번을, 이거 5번이 어려우면 제가 대신 오늘 해드리는 거고, 1, 2번을 왜 못 갖추냐는 거예요. 1, 2번을 왜 못 갖추냐? 그 1번이 뭐예요? 1번 한번 봅시다. 자. 역량이 장사에 필요한 역량은 뭐냐면은 뭐가 팔릴지 아는 능력이죠. 뭐 뻔하잖아요. 장사에 필요한 역량이 뭐겠어요? 무슨 물건이 팔릴지 아는 능력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물건 잘 파는 능력. 이건 무시 못하죠. 이건 여러분들이 배워야죠. 근데 이거는 사실 뭐 개인기라는 건데 개인기라는 게 사실 뭐 인격이거든요. 내 셀러의 인격이 사람한테 호감을 주는 인격이다. 그거를 뭐 배우기는 어려워요. 근데 테크닉은 쉽게 배우거든요. 누구나 배울 수 있어. 머리 안 써도 되니까. 잘 들어보세요. 장사에 필요한 역량은요. 일단 물건이 내가 잘 팔릴 걸 아는 능력이라고 했죠. 그럼 무슨 물건이 잘 팔리죠? 꼭 필요한 거 1번. 자, 그 다음에 꼭 갖고 싶은 것. 물건이 팔리는 물건의 특징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 하고요. 그 다음에 갖고 싶은 게 팔려요. 필요한 거는 이거는 이성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갖고 싶은 거는 이거는 감성적인 거예요. 뭐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건 다 알잖아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른 셀러도 알고 그래서 이거는 경쟁력이 아니에요. 근데 경쟁력은 뭐냐? 보면 필요한 것, 보면 갖고 싶은 것을 알아야 이게 경쟁력인 거예요. 이게 이따가 얘기할 브랜드가 되는 상품이 갖춰야 될 첫 번째 필터예요. 두 번째 필터가 따로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안경이 되게 복잡하다고 그리고 아주 일부만 보인다고 그래서 좋은 안경이라고 대충 보이는 안경은 나쁜 거라고 했죠. 그래서 까다로워요. 브랜드가 되는 게. 첫 번째 뭐냐? 대중들이, 소비자들이 보면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 본 이후에 갖고 싶다고 느낄 거. 바꿔 얘기하면은 소비자들이 필요하고 갖고 싶은 거를 남보다 먼저 캐치하는 능력이 역량인 거예요. 자, 이 역량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얘기했죠. 방법이 있다고. 이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2가지 얘기예요. 이게 하나는 상품 인사이트고 하나는 상품 감각인데 이거는 자고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역량을 키우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보다 한 1, 2년 앞선 나라의 물건을 보면 돼요. 너무 많이 앞선 나라 물건 보면 의미가 없고 조금 앞선 나라의 물건을 보면은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줘봐요 한번 그 물건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여주면 필요하고 보여주면 갖고 싶은 물건이 그게 브랜드가 된다. 그게 장사에 필요한 역량이다.
그러면 1, 2년 앞선 나라의 물건을 사진이든 샘플을 받아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FGI예요. 대기업들이 신상품 런칭할 때 다 이런 방식을 한다니까요. 물어보고 하는 게 제일 최첨단 과학인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믹스해가지고 물어보느냐, 얼마나 많이 물어보느냐의 차이인 거지. 아무리 시대가 발달되고 대기업이고 최첨단 마케팅 테크놀로지가 동원이 돼도 가장 최첨단 방식이 뭐냐? FGI에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들이 런칭할 상품을 소비자들한테 보여줘서 갖고 싶으냐? 필요하냐? 이거에 대한 반응을 보고 그게 긍정적이면 런칭, 그게 아니면은 보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 물건이 어디 있냐? 외국에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뭐 미리 안다고 해도 그걸 여러분들이 뭐 설계해가지고 만들 게 아니잖아요. 사와야지 팔 거 아니야. 사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물건을 만드는 공장을 찾아야 된다는 거고. 그럼 그 물건이 해외에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별게 없어요. 무조건 해외 시장 조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니까 무슨 물건이 필요한지 역량이 내가 없다. 이렇게 섣불르게 판단을 하고 난 1번 없으니까 무조건 3, 4번 해야지. 이렇게 가는 게 제가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얘만 하면 되는데 다른 길이 없는데 이때까지 장사를 했던 모든 선배들 뭐 성공한 사람들 다 외국 거 보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업 모델이고 서비스업도 외국 보고 하는 거고 그게 상품도 외국 보고 하는 거고 이게 벤치마킹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딜 봐야 되느냐? 이것만 조금 알면 금방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거를 키우는 방법도 많지만 다 필요 없고 일단 해외 조사만 하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상황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국내 시장 조사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소싱처가 있느냐 내가 살 수 있느냐 살 수 있는 조건이냐 이것만 이제 나중에 더블 체크하면서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역량이라는 게 알고 보면은 이게 다거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장사 잘하는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이거. 그럼 이것만 알려주면은 앞선 얘는 해결이 된 거예요. 얘는 문제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이게 뭐 100점 만점에 뭐 90점 이럴 필요가 없거든. 나는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역량이 뭐 한 7, 80점만 돼도 우만 돼도 일단은 아까 할 수 있는 그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내가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가 아예 없으면은 이제 막다른 길로 가야겠지만. 그 다음에 자본 얘기도 해봅시다. 자본.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이해하시면요. 돈이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 제가 했듯이 모든 물건을 다 해외 소싱해가지고 물건을 판다? 이럴 때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지금은 아이템 한 개만으로도 뭐 몇십억 팔려요. 와이즐리, 뭐, 그 다음에 코어님, 뭐, 제니퍼, 뭐, 이건말로 you name it이죠. 이런 물건들 되게 많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인스타에서 보는 상품들.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상품 하나 있어요. 상품 한 개나, 뭐, 칼라 베리에이션 해가지고 한두 개. 이거 소싱하는데 돈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처음에. MOQ라는 게 아이템 한 개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죠. 물론 이제 가전이고 뭐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 봤자 1000만 원이에요. 많아봤자. 1000만 원, 여러분, 너무 무서워요, 이 돈? 1000만 원이 없어가지고 개미지옥을 하겠어요? 이거가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이 3, 4번만 가지고 하는 장사를 하겠다는 의사결정을 하는 게 그게 과연 올바른 의사결정이고 현명한 일이냐 그거예요. 제 이야기가.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물론 이제 이게 들어갔을 때 그대로 내가 수익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해소싱이라는 거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팔린 걸 또 재투자하고 뭐 이렇게 이제 순환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좀 시간이 걸려요. 해외 소싱하는 걸로 브랜드가 돼서 내가 원하는 궤도까지 올라가는데 그럴 때는 필요하죠. 뭐냐? BTR이 필요해. BTR. 이럴 때는 구매 대행도 좋고 그냥 팔리는 거 따라 파는 물건도 좋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이 포트폴리오 안에는 이런 것들이 다 감안된 내용이 있는 거예요. 브랜드가 되는 것과 이 BTR이 되는 것과 이것들이 섞여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1000만 원 가지고 브랜드를 만드는 기간을 견딜 수가 있어요. 아니면 직장을 다니거나 물건 자체가 브랜드가 되는 아이템이 있고 절대 안 되는 아이템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일단은 브랜드가 되는 안경을 쓰고 그거를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한 게요. 그러니까 와이즐리가 아무리 마케팅을 잘했다 하더라도 이 안경에서 브랜드가 될 수 없는 물건을 가지고 그렇게 마케팅을 하면요. 브랜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해서 성공했어요. 이걸 잘해서 성공했어요. 라는 질문은 약간 실리한 거예요. 첫 번째는 브랜드가 되느냐
보따리가 되느냐는 아이템에 따라 가지고 운명이 달라진다고 했죠. 그죠? 따라 파는 거냐, 먼저 파는 거냐. 그 다음에 그 뒤에 따라 붙을 제가 또 조건들이 많아요. 그 안경을 쓰고 거기서 보인 물건을 갖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을 잘하면은 더 빨리 브랜드가 잘 되는 거고, 마케팅을 못하면은 브랜드가 되는데 좀 오래 걸리는 거죠. 하지만 얘는 브랜드가 될 씨앗을 가지고 있는 상품이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지금 강의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이 정부 지원금이라는 게요. 해외 소싱 상품인 경우에야지 쉽게 나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가 진짜 많아요. 해외 소싱 상품인데 따라 팔기 상품에는 정부 지원금이 안 나와요. 뭔가가 기술이 들어가고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신박한 아이템. 이게 뭡니까? 해외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상당히 중요하고 이거를 아주 잘 얘기할 또 강사분이 한 분 있어요. 대부분의 이 정부 지원금 관련된 강사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런 거 있다. 왜 이런 거 있는데 여러분 안 가져가세요? 정보를 빨리 아세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어떤 물건을 제안을 해야지 정부 지원금 받기가 쉽다라는 얘기를 못 해요. 왜냐? 안 해봤으니까 그런 물건은. 따내는데 그 따내는 사람들의 물건이 저게 해외 소싱인지 뭔지를 몰라요. 이런 거 정부 지원금 강의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 강의는 누가 해야 돼요? 이런 물건을 가지고 정부 지원금을 신청해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의 결론이 뭐냐? 제일 쉬운 게 해외 소싱이에요. 해외 소싱을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기술, 업그레이드된 기능, 어떤 테크놀로지가 들어간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부 지원금을 받아야 돼요. 정부 지원금에는 마케팅만 쓸 수 있는 돈도 있고 그냥 빌려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즘에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빌려주는 거를 사실은 현실적으로 안 갚는 형태의 론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봐야 되는, 알아보면은 론도 있고 정부 지원금도 있고 뭐 하다못해 동업도 있고 투자도 있고 여러 가지로 돈 1,000만 원, 2,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거, 그 이상 만들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은데 안 알아봐. 왜냐? 딱 보고 무서워. 그 다음에 역량 없어. 그러니까 3, 4번만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럼 1, 2번을 가지고 뭘 할지도 사실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3, 4번만 하는 분도 많은 것 같은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제 제 얘기를 듣고 해외 소싱도 알고 브랜드가 되면 뭐가 좋은지도 알고 브랜드가 되겠다는 거를 결심한 분들도 3, 4번이나 하면서 차근차근 때가 되면은 4번 해외 소싱 1688 해야겠다. 이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안타까운 시나리오다 그거예요. 그 정보지원금은요, 기업마다 보시면은 상품은 안 나옵니다. 어떤 상품으로 어플라이를 해야지 정부지원금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얘기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오픈돼서도 안 되고, 그게 해외 소싱인 줄도 알면은 정부지원금은 안 해주겠죠. 그 이야기는 제가 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장사를 하는 사람은 무조건 브랜드를 향해 달려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BTR도 필수다. 절대 보따리를 안 하고 브랜드를 개인들은 하지 못하더라. 그리고 이거에 맞게 어떻게 이것들을 믹스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느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BTR이 없으면요, 못 버텨요. 이따가 또 설명드릴게요. 왜 시간이 걸리는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쯤에서 뭐 퍼스널 브랜딩이 된다. 그러면 쉽게 뜨는 거죠. 그 다음에 마케팅력이 강하다. 그럼 쉽게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스널 브랜딩은 이런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뿌리는 양념이 기가 막힌 퍼스널 브랜딩이면은 잘 되는 거고 아니면 좀 오래 걸리는 거. 이때 등장을 해야지. 앞에 얘기가 하나도 없이 무조건 퍼스널 브랜딩을 해야지 브랜드가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2부 순서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안경. 브랜드를 알아보는 안경. 어떤 상품이 브랜드가 되느냐. 안경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냐. 뭐가 브랜드고 뭐가 브랜드가 안 되느냐. 뭐가 보따리고 뭐가 브랜드냐.